오늘의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도 1%대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개인의 2조 원대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1.28% 하락하면서 3043.49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926.20포인트에 마감 지으면서 0.49%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있었고요. 또 중국의 유동성 긴축 우려감이 존재를 했는데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낙폭을 좀 줄여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세로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은 참 봄 날씨였는데 언제쯤 우리 국내 시장에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제가 탄탄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1시간 동안 저희가 알차게 강의 준비했는데요. 이외에도 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강의로 확인하시면서 자료까지도 오늘 저희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시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칭하는 방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 그림 비교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선물 옵션 매매 비법 온라인 강의 저희가 링크 주소 띄워드릴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송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자료까지도 강의 들으시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까지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러한 자료들 저희가 노란톡방 방송 진행되는 이 1시간 동안에만 열어둘 예정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장자방입니다. 제가 오는 날은 증시가 늘 빠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조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지금 3,000포인트 이상에서 3,030에서 3,100, 3,180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한 달간의 구간입니다. 그런데 3,000포인트 위에서 노는데도 불구하고 증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지수가 한 2,400, 2,500에 있는 것만큼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만 좀 잡겠습니다. 어차피 매주 하고 있는 개념이지만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 분이 계실까 봐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황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시장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대한 방향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방향성이 시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 어디고 이 기준점보다 위냐 아래냐가 시황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종합주가에서 3,100이 기준점이면 그 위에서 놀면 상승하고 있는 거고 아래에서 놀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상승이 하락이야. 오전에 올랐다가 빠지면 상승이기도 하고 하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여기서 10,000원에 산 주식이 11,000원 올라가면 수익이에요. 그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얘가 오전에는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10% 올랐어요. 근데 종가는 9,000원에 떨어졌어요. 그럼 얘 뭐죠? 상승도 한 거고 하락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맞는 거고 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종가상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느 기준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선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420이 기준점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이번 주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저는 1차가 22.50이고 2차 25.8인데 여기를 만약에 넘지 못한다면은 상승은 하락 중에 반등이기 때문에 제한적 박스권 저항이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20을 깨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본다? 하방으로 본다. 1차 415, 2차 412까지 하방으로 본다. 그러나 412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하락도 제한적이니 이 안에서의 박스권 등락으로 보자. 제가 보는 시황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음.
선물 옵션은 상승과 하락 양쪽 다 모두 수익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핵심은 기준점을 아는 것인데 그 기준점은 제가 제시할게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식은 예측을 해서 예측이 맞았을 때 수익이 커요. 선물 옵션도 예측을 했을 때 예측대로 움직이면 제일 커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예측 계속 맞을 수 있나요? 자, 저랑 시청자 여러분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10번 했어. 10번 중에 5번 이상 이길 확률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전 재산 걸 수 있습니까? 내 목숨 걸 수 있습니까? 못 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동전을 가지고 홀짝을 해요. 자, 홀 500원. 자, 짝 1000원. 연속해서 맞출 확률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한두 번에서 이기고 따고 일어나면 상관없습니다. 꾸준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승률은 떨어지죠. 전쟁터에 나가서 안 죽는 방법 뭔지 알려드릴까요? 전쟁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왜 옛날에 보면 장군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군이 제일 오래 산 거 아세요? 왠지 아세요? 사병들은 나가 전쟁터에 총 맞아요. 그죠? 칼 들고 활 쏘고 총 들고 칼 맞고 돌 맞고 그죠? 근데 장군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해놓고 따르긴 뭘 따라. 앞에 사병들이 가고 뒤에서 막루에서 이렇게 진두지휘 하잖아요. 야 여기 저기 매복돼 있네. 여기 불오네. 저기 총 날라가네. 조심해. 이렇게 가면 큰일 나. 그러면서 훈련은 본인은 팔굽혀펴기 150번 하는데 사병들은 500번 시킵니다. 왜? 나가 뛰어야 되니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여러분 또 선물옵션은요 내가 직접 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잘 안 보여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되게 위대한 축구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을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히딩크라는 선수는 운동선수였을 때 제법 공을 잘 차는 선수였지만 아주 뛰어난 우수한 선수였나요? 그렇진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차범근 감독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선수로서 가장 탑이었어요. 감독으로서 그분이 정말 최고의 사령탑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선수일 때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내가 사령탑처럼 이렇게 뒤에 한 발 빠져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매일 주식시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불나방처럼 맨날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타 죽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주식을 할 때 한 박자씩 조금 이렇게 물러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대로 내가 유연하게 실제 대응하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지난주 강의를 제가 했던 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엄청 급하게 엄청 빨리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준비한 페이지가 45페이지예요. 그거를 우리가 50분 내에 떠들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준비한 자료들 여러분께 지금 노란 톡방 있죠?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는 단톡방,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핸드폰을 드세요. 드셔가지고 카메라를 켜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QR코드라고 써있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있거든요. 거기다 카메라를 이렇게 핸드폰 켜가지고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링크가 떠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톡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제가 만든 자료집 그대로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잘 모르시죠? 그죠? 어려운 거고 위험한 거고 하기 힘든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 부모님 뱃속에서 나올 때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 알고 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배우시면 되고 익히면 돼요. 근데 그 노력이 주식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훨씬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야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되고 수급을 봐야 되고 자동차 샀는데 반도체 올라. 반도체 샀는데 2차 전지 올라. 여행주 샀는데 해운주가 올라. 그러면 내 것만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는 오르고 내리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오히려 대응하기 편하거든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낯선 거 아닐까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 오히려 익숙하면 이게 더 편해요. 그러다가 대세 상승기가 오고 시장이 저점을 찍었을 때쯤 주식을 아무거나 사놔도 오르는 시기쯤 그때 주식하시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2달간의 조정장에 개인들이 왜 힘들까요? 작년에 그렇게 엄청나게 올랐던 3월부터 3월 19일 날 저점 찍은 날부터 올해 1월 11일 날 고점까지 계속 올랐어요.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조정 나와봤자 조금 있으면 올라오고 조금 있으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2달간 장이 못 올라요. 가는 척하다가 빼고 가는 척하다가 빼고 어렵죠. 왜? 10개월 동안 못 봤잖아 그런 장.
겨우 10개월 동안 즐기던 사람이 여기서부터 소액을 낸 사람은 빠질 때 번 걸로 움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남들 벌 때 못 벌다가 뒷북치고 야, 장 뭐 4천 간대 5천 간대 3천 넘어 들어온 사람들은 그나마 3천에 들어간 사람들은 3,200까지 먹기라도 했죠. 늦게 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3,200 꼭지 불린 사람은 다시 올라갈까 말까? 야, 저거 미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 중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 겁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시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국채금리에 관한 부분들의 이슈가 크죠. 그죠? 미국의 국채가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 1.6, 1.8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국채가 올라가게 되면 증권시장에 위험한 거 아니니? 라고 물어봐요. 또 하나, 그래서 연준은 페드의 의중은 어떨까? 오늘 밤 12시에 페드의 의장에 이렇게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방향을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럼 이게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묻잖아요. 결론부터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넘게 제가 떠들 수 있어요. 자료 가지고 꼼꼼하게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결론만 간단하게 언급 드릴게요. 여러분 다 똑똑하신 분들이 잘 아시니까요. 자,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결론 이렇게 얘기할게요.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야. 따라서 우려할 수준은 저는 아닌 것 같다. 제 결론이에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연준의 의중 물어보면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우리가 명목금리라는 것과 실질금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경제학 용어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고 대출 받아보시면 아실 거고 그죠? 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제 관련 자격증 취득할 때 이론서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명목금리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출 받을 때 금리 몇 프로? 3%, 5%. 명목이 딱 정해져 있는 금리, 확정금리요. 그걸 명목금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명목금리를 낮추겠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케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근데 이 금리가 내가 1%였던 게 2%가 되고 2%였던 게 3%가 되는 금리 인상, 표면적인 인상은 할 거야. 이게 연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중요해요. 여기서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감당 가능한 수준 한도에서는 용인한다. 이게 페드의 지금 입장입니다. 지난 발언을 제가 정리 분석을 하면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얘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란 한 판 값에 5,000원, 6,000원 하던 게 지금 9,000원, 10,0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원자재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오르고 있는 거 얘네가 모를까?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 용인하겠다.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는 실업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용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업률이 아니라 기준점이 어디냐면 미국에는 흑인들의 실업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이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인터뷰 내용을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설명드리려고 저도 그 50분짜리 인터뷰를 꼼꼼하게 다 봤거든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석한 거 봐가면서 봤더니 그 행간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흑인들의 실업률 기준이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올라올 때까지 그래야 좀 안정권. 여기서 올라오면 그 윗단의 실업률들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겠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실질금리가 2%를 목표하겠다라는 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할인율, 디스카운트를 적용했을 때 그 퍼센티지의 차이가 2%를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가 올라올 때 얘도 따라 올라가고 얘도 올라갈 때 얘 따라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면 2% 내외에서만 움직여준다면 난 오케이, it's okay. 왜? 나는 뭘 잡을 거니까 고용, 실업 문제를 먼저 하겠다. 왜? 그게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 올릴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더라도 경제를 다시 내가 나중에 금리를 가지고 연착륙 작용할 수 있어라는 게 페드의 지금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증시의 중장기 상승을 만약에 놓고 본다면 저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조정이 좀 출렁일 텐데 그러면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3월 달은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거기에 가격 조정이 조금 수반되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시황 되게 상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10%에서 15%, 그 범위 안에 있는 건 가격 플러스 기간 조정의 개념으로 본다. 15% 지점을 만약에 깬다면 시장은 위태롭게 보고 추세가 꺾인 게 아닐까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증권을 지금 주식 매수를 물량을 늘려도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변곡일이 다음 주 금요일에서 다다음 주 화요일 사이예요. 금, 월, 화.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까지. 그 시기에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변곡이 하방으로 꺾여버리면 시장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일주일가량은 좀 지켜보자는 주의예요. 만약에 그 안에 시장이 올라서면서 3,100포인트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그걸 안착해서 3,080 지난 저항을 넘는 모습이 보인다면 3,180이요. 네, 3,100, 3,180 이 두 가격을 온전히 넘어간다면 선물로는 425 그리고 433 이 두 가격을 온전하게 넘어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시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그럼 주도주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종가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어젯밤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의 차트들입니다. 자, 이 차트에서 우리가 계속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도주 업종 세타를 계속 설명을 해요.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거든요. 지수가 조정이 받을 때, 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조정이 나올 때 얘가 얼마나 세게 버티는 업종이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보는 핵심이에요. 반등이 나올 때 얼마 조정 안 나오고 계속 버티던 놈이 반등 나오는 놈이 제일 힘센 놈이고 그게 주도주예요. 근데 저점을 깨서 이만큼 내려가서 이 밑에서 오는 건 하락에 대한 낙폭 반등인 것이지 이거는 추세가 이탈된 상태에서의 반등은 다음 업종의 주도주가 되거나 탄력이 붙을 가능성은 좀 더 떨어지겠죠. 제가 업종 차트를 쭉 한번 살피면서 볼 텐데 어느 종목이 제일 센지 힘을 한번 보시면서 다음 조정이 나올 때 내가 퍼 담을 거 지금 내가 어느 섹터에 잘못 들어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지금 상승 에너지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얘는 찍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눌림 저점보다 이 저점이 깼더라.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말 상승하는 놈은 절대로 아까 눌렀던 이 직전 지지가 라인을 잘 안 깹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보세요. 우리가 상승 추세는 뭐라 그럽니까?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인다. 자, 보세요.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보십시오. 고점이 낮아졌죠? 그쵸? 저점은 이 저점보다 이 저점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얘는 위태위태하게 움직여요. 얘가 만약에 계속 반도체가 상승을 연결하려고 들려면 이 고점을 넘겨서 이 고점까지 뚫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다이렉트 상승의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대한민국 전체 시총에서 25% 30%를 차지하는 게 누굽니까? 삼성전자죠. 대표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그 업종이 치고 가지 않는 한 지수가 계속 강하게 갈 수 없어요. 자, 한 가지 여러분 팁 드릴게요. 지수가 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 지수만 보지 마세요. 뭘로 인해 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거 잘 들으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 드린 얘기 중에 이게 핵심이에요. 지수가 상승할 때 전 선물 매수를 하니까 선물 매매를 하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 내가 콜옵션과 선물 매수해가지고 끝까지 가져갈 거냐 적당히 치고 빠지고 나오느냐는 저는 뭘로 판단하냐면 올라가는 주도 업종이 뭐냐를 봐요. 이해되십니까? 만약 반도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대들 이쪽이 움직이거나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셀트리온 바이오 쪽이 움직인다든가 주도 업종 2차 전지, LG화학 뭐 아니면 삼성 SDI, 삼성 전기 얘네들이 움직이다든가 우리가 말한 지금 네 개의 대장 업종이 움직일 때는 저는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콜옵션을 끝까지 종가 고가를 가져갑니다. 선물 매수를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이 4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날이 있어요. 오늘처럼. 이해하십니까? 어제처럼. 이해하십니까? 그제처럼.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요 4개가 아닌 다른 놈이 주도하는 장은요. 대부분 올라갔다가 꼭지치고 밀려요. 이해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오케이? 철강이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운송 별로 없습니다. 조선 별로 없습니다. 여행 레저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필수 소비재 별로 없다고요. 게임 별로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관심 종목창에다가 이 주도주 업종들을 항상 열어놓고 어떤 놈이 빨간불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항상 살피셔야 되는 건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걸 안 하고 선물하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앉아있다면 오늘처럼 흔들면서 올라가고 어제처럼 흔들면서 오르고 내릴 때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면 직무유기예요. 아시겠죠? 오늘부터는 아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활용하십시오. 자, 그러면 보세요.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동차 보실까요? 아까랑 조금 다른 건 보세요. 얘는 반도체는 올라갔다가 눌릴 때 지지가, 얘는 내려올 때 이거보다 고점이 높아요. 자, 보시면 고점 살짝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반도체보다 조금 더 힘이 강한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눌릴 때 얘가 어디를 안 깨야 되냐면 이 저점을 안 깨야 되는데 깼네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힘이 빠졌어요. 자, 업종 대표주 두 개가 기운 빠지는 거 느껴지세요? 다시 봐요. 기억 안 나면. 자,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 얘는 근데 힘 빠질 때 이 저점은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센 걸까? 자, 여기가 깨져버린 직전 저점이 깨져버린 자동차가 센 걸까? 에? 뭐요, 뭐? PD님 얘기해도 돼. 마이크에서 PD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PD님이 뭐라 그러냐면 반도체가 센 거래. 맞았어. 자, 왜? 저점을 안 깼으니까. 그러면 먼저 치고 갈게 자동차와 반도체 중에는 뭐가 1등일까요? 반도체겠죠. 그죠? 거기에 관심 가지시라는 얘기고. 다음. 2차 전지 보세요.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저점 찍었어. 저점 높았어. 자, 고점 높아지네요. 올라올 때 고점은 높진 않았지만 거의 근사치까지 왔어요. 역시 썩어도 준치. 근데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추세대를 얘가 툭 깨는 음봉이 떨어지네요. 그럼 얘는 어디까지 빠지게 되냐면 직전 저점 여기서 버텨주면은 강세. 근데 깨져서 요 저점도 밀어버리네요. 그러면 2차 전지가 기운 빠졌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실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세 개 본 거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중에 1등 누구? 반도체. 2등 누구? 자동차. 3등 누구? 2차 전지.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당분간 이게 실적 성장주라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조금 더 지켜보는 필요가 있을까? 지금부터 들어가서 10% 정도 들어가서 조금 지켜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공격적인 배팅은 아직은 아니겠지. 왜? 얘가 이 가격을 회복하면서 1차 매수, 여기 넘어가면서 2차 매수, 돌파되면 밀어붙이는 전략이지. 내가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여기까지 떨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니 여기 돌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윗단을 가격을 회복했을 때 에너지 봐가며 들어가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철강 보십시오. 자, 다르지?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얘네들 올라갈 때 철강은 쫙 치고 올라갔다가 무너지면서 저가 찍고 다시 가서 무너져. 자, 지금 얘가 뭐랑 똑같아요?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무너지는 속도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점 깨면서. 그죠?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도주가 올라갔다가 쉬는 기간에 누가 올라갑니까? 철강. 철강 왜 올라갑니까? 원자재값 올라가잖아요. 그죠? 철, 구리, 비철금속 가격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철강주가 올라가고 어저께 양봉 섰던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포스코. 포스코.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잘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바닥에서 못 사면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 이 저점을 회복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서 1차 한번 하고 눌릴 때 자, 이 자리 지켜요. 다시 사. 그럼 어디까지? 이곳 좀 넘었지? 나는 버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쯤에서 직전 고점에서 1차 절반 정도 청산하고 나머지는 여기 안 무너지면 이익스탑 걸고 버텨보는 거고 그러면 직고점 갈 거냐 더 갈 거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당분간 철강은 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건설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눌릴 때 이 저점을 과감하게 깨버리죠. 올라갈 때 고점 살짝 못 넘고 추세대 유지하면서 고점을 찍네요. 그럼 다시 눌리게 되면 이 건설은 우리가 살 때 어디쯤이 제일 좋을까요? 1차는 직전 저점 라인이니까 지금 여기서 지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 입질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2차가 여기를 지키느냐 그냥 올라가느냐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따라서 건설은 여러분 선거철일 때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왜냐하면 건설 난발 여러 가지 공약들 무지하게 난발합니다. 거의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건설의 시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주는 관심 가지고 지금 어서 사야 될까 좀 노려보면서 조금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근데 보시면 제가 계속 지금 몇 주째 두 달째 노은의 외쳤던
업종이 뭐냐면 운송입니다. 기억하십니까? HMM,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걔네가 대장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운송 관련 업종들 이야기 드렸고 대한항공, 그죠? 항공기를 오려면 대한항공이 움직여야 될 거고 해운으로 움직일 때는 HMM과 현대미포조선이 앞으로 한 3년, 5년 바라볼 때는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볼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물류가 이동하는 게 화물기 외에는 별로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아나면은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게 운송입니다. 따라서 굴뚝주보다 오히려 운송이 훨씬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중에 조선과 해운을 바라보는 이유는 LNG, LPG 선들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이제 이산화탄소 규제가 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때우는 것보다 친환경 선박으로 바뀌어갈 시기가 앞으로 3년 뒤예요. 그때부터 수주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해운 관련, 이쪽 운송 관련 좀 사두시면 아마 효자가 되지 않을까. 3년 뒤에, 5년 뒤에 보시면 아마 예전에 3년 전에 저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해줬는데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가장 단단한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얘도 보시면 올라갈 때 얼마 못 갔고 눌렀고 자 보세요. 눌림의 이 저점을 지켜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안전빵으로 움직이고 얘가 눌림의 이 고점을 지키네요. 안전빵으로 올라가요. 운송이 가장 안정적인 업종이 될 거다. 향후 성장성 당연히 좋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쿠팡 뜰 때 여러분 지금 누가 떠요? 물류업체가 뜨는 거 아세요? 골판지 업종들, 포장하는 물류, 택배 업체들 주식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물류가 터지기 시작하고 산업이 정상화될 때 운송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미래산업, 성장산업이고 캐시플로우, 현금 받습니다. 여러분 택배비 현금 안 내신 적 있습니까? 택배비는 외상, 택배비는 어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 구조 보시면 무리한 차입이나 무리한 투자하지 않고 인건비 되게 높지 않는 한은 이쪽 운송 관련은 항상 전망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운송을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경기가 최바닥이고 제일 안 좋을 때, 물류가 어려울 때 그때 사두시잖아요. 그럼 얘가 효자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투자의 힌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바이오는 보시면 안 건드리는 게 낫겠죠? 그죠? 바닥 없고요. 어디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예, 패스. 자, 여행 레저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움직이는 걸 보시면 얘가 올라갔다 고점 찍고 깨질 때 저점이 이 저점을 깹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굉장히 흔들면서 가요. 그러면 직전 고점을 넘었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노코멘트. 내려올 때는 사셔도 나쁘지 않겠다. 어디쯤? 요 위치쯤에서 좋을 것 같다. 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여행에 관한 수요는 당연히 높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반영이 재반반이 돼 있고요. 직전 고점을 넘긴 상태예요. 근데 여기 윗꼬리가 난무하잖아요. 조정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건 조금 리스크 있지 않을까? 이제는 좀 늦었다. 제가 왜 1월달, 2월달 여행 상품에 관한 얘기 많이 드렸죠. 여행주, 그죠? 참 좋은, 그 다음에 하나, 모두 투어 얘기했고, 대한항공 얘기하면서 특히 대한항공 강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꽤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말씀드렸을 때가 항상 타이밍이다. 그 다음 에너지화학도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요 저점 살짝 내려와 있어요. 자, 에너지화학은 여러분 뭐랑 연결되냐면 유가랑 연결이 돼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는 시즌에는 에너지화학이 좋습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던 이 시즌들이 유가들이 회복되면서 올라갔던 시즌이고요. 슬슬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유가가 살살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좀 답보 관망이겠죠. 물론 요망합니다. 그러나 유가가 좀 떨어졌다가 터닝할 때 여러분 유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차트 보시면 그때쯤 제가 바닥 찍고 슬슬 올라가려고 치솟을 무렵쯤 사셔도 아마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될 거예요.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유가가 떨어진다. 건들지 마. 유가가 바닥 찍고 돌아가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사세요. 무조건 먹는 잭타입니다. 다음. 게임 산업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데 보시면 바닥권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슬슬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게임 보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려온다고. 그럼 이제부터는 슬슬 요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얘가 지금 13,150원, 13,295원. 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다?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차트 제가 오늘 다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디가 다 그려놨거든요. 이 섹터에서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올려드릴 거예요. 오케이? 방송에서는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화면에 오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기계장비 마찬가지 보시면 얘는 저점을 이탈하면서 한번 되게 크게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올라갈 때 반등해도 직전 고점은커녕 요 전전 고점도 돌파 못하는 정도. 그러면 기계장비에 투자할 바에는 다른 센 놈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업종을 고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다음. 자, 필수 소비재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마트, 대상 이런 것들. 네, 그러다 보니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얘는 크게 오르지 않아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꾸준해요. 그래서 얘는 투자라고 하기에는 정말 할 게 없으면 그때 사세요.
근데 얘가 우리가 투자해서 기대 수익이 다른 게 한 20% 30%면 얘는 5% 7% 봐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는 다른 게 정말 할 게 없을 때는 안 올랐으니까 좀 더 사보는 이런 투자로는 괜찮지만 투자의 수익을 기대하고 바라보기에는 필수 소비재는 그냥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물 주식에 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보실 때 이번 조정이 끝날 무렵쯤 내가 어디 담궈야 되겠다는 거 한 서너 개만 꽂자면은 1번 뭐겠습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왜 좋으냐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핸드폰 들어가야 되죠. 자율주행차 들어가야 되죠. 컴퓨터 들어가야 되죠. 5G 들어가야 되죠. 2차, 4차 산업 반도체 없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반도체는 원래는 기억 저장 장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얘기하죠. 연산작용이 되는 캐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다. 대박이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성장할 것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몇 손가락에 꼽히는 탑5 안에 들어가는 업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필요하고 세상이 바뀌어가요. 가장 1번을 꼽자면 저는 반도체가 1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순환매가 될 수 있는 게 자동차하고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철강과 운송 쪽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은 포트폴리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물은 여기까지 하죠.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게 물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사방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짚어드리면서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업종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워낙 변동성도 크고 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거나 뭐 종목을 늘리기보다는 좀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고 미리미리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장사방 전문가님 매주 목요일 이렇게 출연하시고요. 노랑톡방 들어오시면 더 추가적인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국내 시장 굉장히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변동성도 크고요. 이럴 때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나는 초보다. 고수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장사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에서 최대한 많은 강의들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당무 장사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왼쪽 하단에는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찰칵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선물 옵션 매매 기법 우리 장사방 전문가님만의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링크 저희가 계속해서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송에서만 저희가 노란톡방 열어놓고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끝나기 직전에 빠르게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저희 다음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지금 제 노란톡방, 단톡방 안에 방송 중밖에 못 들어오세요. 한 가지 안내만 드릴게요. 그럼 이 안에 들어오시게 돼야 오늘 하고 있는 제가 매주 강의 자료를 주말마다 심혈을 다해서 열심히 만듭니다. 이 자료들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다운받으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셔도 주식은 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공부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물 옵션을 저는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라 장이 빠질 때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빠질 때 여러분 손 놓고 당하실 겁니까? 또 장이 올라갈 때 내가 지수는 올라가고 반등하는데 내가 고른 종목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는 지수가 올라가면 선물 매수와 콜옵션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수가 빠지면 내 종목 할 것이 아니라 풋옵션과 선물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선물 옵션은 과연 어떻게 매매하느냐 제가 짤막하게 짧고 굵게 핵심만 전달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락 구간에서의 선물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지되던 가격이 붕괴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지가가 계속 버티는 아까 우리가
주식 차트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지키던 가격이 무너지니까 추가 하락하죠. 그죠? 저항이 되던 가격이 넘기니까 추가 상승해요. 지지가와 저항가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지가 깨지면 하락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추격 매도에서 하락 시세를 즐기시면 된다. 펜트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노란 톡방에 3월 2일 날 제가 올린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날 오전에는 시장이 이만큼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가 붕괴되면서 하락을 해가지고 종가 저가로 끝까지 청산가 얼마입니다까지 단톡방에다 제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매매하기 편하겠죠. 그죠? 시장을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여기 깨지니까 매도해서 어디까지 갑시다. 어디서 분할 청산하고 어떻게 매매합시다.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 출발 전에 저는 노란 톡방에다가 대응 전략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장중에 대응 포인트 AS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날이 3월 2일 날입니다. 자, 제가 이 톡을 올려드린 시간이 오전에 8시 58분. 여러분 톡방에 올려드릴 거니까 보실 수 있어요. 58분에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420 기준이니까 이거 올라타면 1차 23까지 보고 얘가 깨지게 되면 하락으로 대응해라. 그러면 1차 420 붕괴되면은 417.50과 15라인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심스럽게 3월물 보십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침에 9시 15분이 되자마자 반등을 했거든요. 첫 파동이. 이따 저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2에서 반을 팔아먹고 나머지 이익스탑을 올리면서 홀딩해보자. 그러면서 뭐라 했죠? 22.50을 넘지 못하게 되면 힘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20.70에서는 모두 청산하세요. 이익스탑 관리하세요. 상방이긴 하지만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조심합시다. 9시 49분입니다. 그러니까 10시 40분에 제가 어떤 얘기하게 되냐면 420짜리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시장의 방향이 하방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10시 41분 톡을 드립니다. 자, 시간대 다 체크하세요.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1시 25분에 417.50 반등 시에 매도를 대응합니다. 그랬더니 15초반 안 깨면 이것도 짧게 청산합니다. 그런데 깨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몇 시? 1시 26분에 이렇게 합니다. 종가 저가 흐름입니다. 종가 저가는 뭐죠? 끝까지 빠지는 흐름. 선물은 매도할 수 있어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벌벌 떨거나 손절 쳐야 될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매도 길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쭉 밀고 가면서 저는 어떤 얘기했냐면 저는 412.00에서 올 청산합니다. 제가 매도한 단가는 17.50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4.5P를 통으로 다 수익을 냈어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차트가 어땠는지. 예, 이날의 봉을 보시면 여기는 음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추렴 추세대를 쭉 그어 보시게 되면 추세대를 돌파해서 이만큼 올라갔으나 아침에 여기 윗꼬리 있죠? 꼬리만큼 올라갔다가 끝까지 밀어버리면서 살짝 반등 나고 끝납니다. 자, 위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드린 게 420이 기준이에요. 자, 여기가 420입니다. 420. 그래서 기준가에서 올라가서 아까 여러분 노란 톡방에 올라온 거 기억나세요? 22에 반 팔고 22.50 보고 싶은데 못 갑니다. 여기 밀릴 때 청산.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420 깨지면서 매도를 잡아서 417.50까지밖에 안 봤어요. 왜? 여기서 반등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장이 더 빠져요. 그래서 뭐 했냐면 아까 제가 12시 넘어서 어디 있죠? 417.50 반등에 매도한다라고 말씀드린 거 톡 기억하십니까? 예, 어디 갔지? 갑자기 안 보인다. 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17.50 반등 시에 저항에 매도한다라고 제가 여기 써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이 자리 1시 25분이거든요. 자, 그럼 차트로 한번 보실래요? 1시 25분에 보시면 여기 1시 25, 17.50에 정확히 저항이 됩니다. 가격 되게 정확하죠. 그죠? 예, 제시한 기준가 근처에서만 오차 범위가 0.3, 0.5는 있어요. 근데 거의 근사치에서 움직여요. 제가 제시하는 가격들이 되게 중요한 마디 가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깰 때 15자리에서 1차 청산. 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종가 저가 흐름입니다. 근데 이날 제가 412에서 팔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기서 살짝 몇 틱 더 깼다가 그걸로 장은 종료합니다. 저가는 얼마였냐면 12.30. 그래서 얘가 여기 찍을 때 거의 최저점에 청산하고 끝났어요. 자,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그러면 선물만 갖고 보는 게 좀 어려워요. 저는 옵션 가지고 해요. 자, 선물 옵션 모르는 분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콜 옵션이 올라가요. 지수가 하락하면 콜 옵션은 죽어요. 이해하실까요? 다시 한번. 지수가 상승하잖아요. 선물 매수하잖아요. 그러면 콜 옵션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 콜 옵션이 죽어요. 오케이?
자, 반대로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풋옵션은 지수가 하락을 하죠. 풋옵션이 수익이나 올라가요. 근데 지수가 상승하면 반대로 풋이 죽어요. 자, 콜 옵션과 풋 옵션의 개념은 시속 게임입니다. 이쪽이 콜, 이쪽이 풋이에요. 콜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지수가 올라가죠. 풋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시속 어떻게 타보셨잖아요. 지렛대를 가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죠.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반대로 풋옵션은 풋이 올라가 시장이 하락해서 그럼 콜은 가만히 있어? 얘는 내려갑니다. 개념 이해하셨죠? 이렇게 지렛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차라는 개념이 가만히 무게가 팽팽하게 가격이 비슷할 때를 교차가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중에 시속 게임을 합니다. 개념 이해하셨죠? 오케이? 다음. 그러면 아침에 선물을 보시게 되면 420을 지켜서 2.3p 정도 상승을 하지요. 3.5가 고점이었으니까 이때 옵션 콜을 가지고 저는 뭘 보냐면 얘가 7.87짜리가 지지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침에 420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가 어디냐면 저항가가 여기 8.76 보시면 계속 여기서 막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420 이상에서 청산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매도는 왜 420 깨질 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까 지켰던 콜옵션 지지가가 깨졌잖아요. 보이시나요? 예, 매도 봐야죠. 그럼 어디까지 볼까요? 왜 17.50인가요? 그 가격이 콜옵션 여기 다음 지지가 6.85예요. 자, 반등을 해요. 반등을 이용해서 우리 420 저항 한 번 더 했거든요. 자, 그 자리가 여기 콜 저항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매도한 거예요. 자, 그럼 내려갈 때 저는 아까 그 자리까지 봤는데 그 자리가 안 깰 줄 알았거든요. 무너져요. 그래서 저 이때부터 종가 저가를 논한 거예요. 왜? 아까 지켰던 가격을 한번 깨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으면 여기서 회복해 줘야 되는데 다시 내려오면 이렇게 움직이면 박스권인데 이 저점을 또 깨네요. 그러면 계속 종가 저가 패턴으로 최저점에서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되게 쉬워요. 옵션 가격만 알면. 이해하실까요? 자, 나 가격 모른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분 손 들어봐. 생방송. 예, 저는 여러분 얼굴이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가격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배우시면 돼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톡방에 제가 어떤 걸 하냐면 선물 옵션이 뭔지 모르는 분 완전 줄이니 완전 생초보를 위해서 제가 따로 2시간짜리 온라인 강의를 해놨어요. 완전 선물 개념, 콜옵션 개념, 상승 하락, 어떻게 기준 잡고 어떻게 마디 잡고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 짧은 50분짜리 생방송에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톡방 안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려요. 들어오시면 그냥 공짜로 들으세요. 돈 안 받아요. 공짜 걱정하지 마. 돈 안 받아. 한 푼도 안 받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공짜로 들으시면 돼요. 2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그 강의만 들으시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톡방에 핸드폰을 든다, 카메라를 켠다, TV 앞에 가서 QR코드 된다, 그리고 링크 따라 들어오신다. 링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오늘 끝나고 자료 올려드리고요. 또 내일 방송 자료 올려드리고요. 제가 장중에 이렇게 톡 올리는 것들 계속 시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지 마시고 잘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풋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지워볼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콜이 이렇게 지지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 풋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풋은 여기 지지하던 가격이 망가지고요. 다음 가격까지 가요. 근데 보시면 특이사항이 뭐냐면 아까 선물이 올라가서 저항해서 계속 콜이 이렇게 버틸 때 풋옵션은 지지가에서 되게 많이 버텨줘. 보통은 깨지는 놈은 캔들 2-3개 정도 흔들다가 무너져요. 근데 제가 저기서 30분, 1시간을 버티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돼. 아, 장이 올라가는 게 좀 어렵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3카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5분봉 기준 2개 내지 3개. 10분 내지 15분 안에 중요 가격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면 반대 방향 보셔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풋이 튀어 올라올 때 아, 이제부터 하방. 자, 올라갈 때 이제부터 하방. 아, 눌림을 잡아서 이제부터 하방. 자, 이 옵션의 이야기는 방송에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몇십 분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강의 설명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선물만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상승 패턴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상승은 눌림 시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오면 눌림목 잡아서 이렇게 매수하잖아요. 그죠? 하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오면 추격했다가 되반등에 당할까 봐 반등 시에 이 저항에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도 반대로 눌림 시에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자, 개념을 보시게 되면 어느 날이냐면 2월 25일 날 목요일.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방송하러 왔었잖아요.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 처음으로 시장이 상승한 날이었다라고 기분 좋게 웃으면서 방송했던 날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 오면서 한 번도 제가 온 날 상승한 날이 없어요. 오늘도 하락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락의 기운을 불고 오나 봅니다. 제가. 그래서 25일 날을 보시게 되면 이날도 보시면 어떤 움직임이었냐면 아침에 기준가는 415였어요. 여기. 그래서 아침에 시가에 매도를 했고요. 밑에 내려갈 때 저가가 12.50, 다음 마디가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시가에는 매도해서 2P가량의 수익을 챙기고요. 다시 기준가 회복해서 단타 한번 쳤다가 무너져서 관망하다가 415 지지가에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밀고 올라갔다가 한번 털고 눌림받다가 420 회복에 들어가서 422 라인 청산으로 매매를 끝냈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옵션으로 보세요. 왜 제가 옵션을 여러분 어려울까 봐 방송에서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옵션 가격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선물 가격으로는 오차 범위가 꽤 있어요. 한 0.5에서 1P까지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옵션을 아시는 분은 지금 하는 말씀을 이해하실 텐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만기예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매달 두 번째 목요일마다 만기일이 생기는데 즉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씩 없어져요.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없어져요. 만기일이 생기고 새로운 월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월물 초, 만기 끝나고 나서부터 1주, 2주까지는 옵션의 프리미엄 구조가 되게 뚱뚱해요. 여러분 사람도 뚱뚱하면 잘 뛰어요? 못 뛰어요? 잘 못 뛰잖아. 그죠? 예, 좀 오래 뛰면 무릎 나가요. 빨리 뛰다 보면 가속도부터 본인이 잘 못 써요. 그죠? 근데 옵션도 똑같아요. 적당히 다이어트 되고 좀 날씬해가지고 건강해야 옵션도 시세가 날 때 빵빵 뛰거든요. 뚱뚱한 애들은 단거리는 뛰어요. 근데 조금 가면 어려워요. 아, 방송 보시는 뚱뚱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옵션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장 바라볼 때 얘가 눌림목에서 콜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지가가 3.20이에요. 얘는 밑에 보시면 얘는 지지가가 4.85예요. 자, 두 개 행사가가 동시에 옵션에서 콜을 지지가를 지켰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매수가 반등이 나오고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속 상방을 볼 수 있었고 올라타고 고점, 자 회복하고 재매수, 회복하고 재매수 계속해서 회복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아침에 시가에 제가 선물해서 매도를 수익을 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그죠? 15에서 12.5까지 그죠? 자, 여기 힌트가 뭐냐면 여러분 옵션 이 가격을 아느냐예요. 자, 여기 저항, 여기 저항. 그죠? 얘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풋옵션이 아침에 이렇게 반등한다는 얘기는 선물이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아까 지켰던 저가를 깨는 순간부터 시장 풋은 죽었구나. 끝까지. 종가, 저가, 종가, 고가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세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종가, 고가가 좋죠. 시가에 떨어져도 시가에 올라도 계속 끝까지 올라가는 장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하는 사람들은 중가, 고가가 오면 콜옵션 선물 매수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종가, 저가 요즘처럼 자꾸 빠지는 장일 때는 종가, 저가 오전에 좀 올라도 10시 넘어 11시 넘어서 장이 빠지죠. 요즘의 흐름이. 그 왜 그럴까요? 콜옵션이 지키느냐, 풋옵션이 저항을 뚫었느냐. 가격 보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예. 그래서 이 얘기들이 생방송에서 전달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톡방 안에 여러분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걸 2시간 동안 생초보를 위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같이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시자고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공부하는 거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익혀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저에게도 보람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오늘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여러분들의 계좌 붉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벤트 유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도 좋지만 또 선물 옵션, 상승장, 하락장에도 선물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온라인 강의 링크 저희가 실시간으로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또 강의만 제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료도 함께 무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홍당무 장사방 6글자만 손가락 운동만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자료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좀 귀찮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저희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어서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1분 1초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진단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